대학 수학능력시험 얼마 전에 치러진 수능 한국사 영역의 해설 강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난이도는 굉장히 좀 쉬웠다라고 보여져요. 보게 되면 1번부터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가시대 생활 모습이에요. 선사시대 파트가 문제가 나오죠. 근데 이 부분에서는 이제 구석기가 나온 것 같아요. 왜냐면 연천 전곡리 유적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읽다 보게 되면 여기 주먹도끼가 나오죠. 네, 그림도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뗀석기가 출토가 되었다. 뗀석기, 구석기, 간석기, 신석기. 바보가 아닌 이상은 이 정도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수학의 집합 같은 거잖아요. 우리가 선사시대 같은 경우에 누구도 10번 이상은 봤다 이거. 자, 그러면 사냥과 채집까지 나왔죠. 구석기 바로 넘어갑니다. 예. 자, 고인돌을 축조했다. 청동기 시대가 되겠죠. 청동기입니다. 그 다음에 민무늬토기 역시 청동기 시대인데 사실 신석기 시대에도 이런 민무늬토기 사용하죠. 그러니까 신석기든 청동기든 둘 다 안 돼요. 비파형 동검을 제작했다. 역시 청동기고요. 철제농기구 어때요? 철기죠? 네. 이거 뭐 왜 냈는지 모르겠습니다. 5번에 동굴이나 막지 이동생활을 하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보여지죠. 정답은 5번으로 가시면 되겠고 다 맞았을 거예요 이거. 그 다음에 2번 들어갑니다. 학습 주제죠. 학습 주제. 그럼 이 글을 요약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죠? 자, 3점짜리 문제입니다. 어렵나? 볼까? 적의장수 이근행이 군사 20만 명을 이끌고 이게 매소성 전투네. 675년 매소성 전투. 그 다음에 이제 쭉 가다가 보면은 두 번째에서 뭐가 나오냐면 적의장수 서림귀와 소구리주 기벌포에서 싸웠다라고. 기벌포. 자, 매소성 기벌포 전투. 이것은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는 데 있어서 마지막에 나당 전쟁을 치르게 되면서 뭐 우리가 외세의 힘을 좀 빌어서 통일을 한 것이지만 얘네가 마지막에 또 이제 그 당나라를 몰아내기 위해서 최후의 발악을 하지 않습니까? 자, 아무튼 삼국 통일 전쟁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그 정답은 정확히 나왔잖아요. 지금 보게 되면 2번에 여기 보시게 되면 1번이요. 나당 전쟁의 전개다라고 하는데 이 나당 전쟁이 정답이 되겠죠. 그렇죠? 삼별초의 대몽황쟁이다. 어쩌라고요? 이거 고려시대입니다. 고려시대 몽골 침입했을 때죠. 홍건적과 외구의 침입 조선 후기에 난리 났을 때죠. 그 다음에 뭐 임진왜란과 의병의 활약이다. 뭐 이순신 장군 활약했을 때 뭐 그런 내용 나오면 맞겠고, 여진정벌 동북 구성 축조다. 고려시대인데 누구예요? 윤관 이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네. 아실 거면은 정답은 3번 1번이죠. 1번 미안해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밑줄 친 이 나라예요. 자, 나라가 중요합니다. 이 어느 나라예요? 지금 나오지 않은 나라가 좀 있어요. 일단 통일신라 시대는 아니죠. 그러니까 뭐 삼국 통일 과정에서의 문제가 나왔다면 지금 뭐 문제 보게 되면 해동성국 보이지 않습니까? 해동성국. 발해죠, 발해. 자, 우리 박물관에서는 어쩌고나 이게 이불병자상이라고 하는 건데, 자, 이 나라의 문화유산을 모아서 뭐 특별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이거 나왔죠? 예, 이불병자상. 뭐 덮는 이불 말고요. 두 개. 자, 아무튼 그래서 뭐 나와요. 하여튼 뭐 발해입니다. 발해에 대해서 옳은 설명을 한번 골라보죠. 3점짜리예요. 자, 대조영에 의해 건국되었다. 자, 뭐 문제가 3점짜리인데 너무 쉽지 않습니까? 태조왕건이 고려를 세우고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세우고 대조영이 발해를 세우고 이 정도는 너무하지 않습니까? 정답 1번이죠. 신분제도로 골품제가 있었다. 신라시대죠. 무천이라는 제천에서 나왔다. 어깨 동무, 동해의 무천, 동해의 무천, 연맹왕국 시절. 그 다음에 금관가야를 중심으로 연맹을 이루었다. 가야인데 전기가야 연맹하고 후기가야 연맹으로 좀 나눠지잖아요. 이것은 이제 전기가야 연맹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지방행정조직으로 오도양기를 두었다. 이게 고려시대의 지방행정조직이에요. 근데 이제 고려시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반부터 오도양계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고려 현종 시절에, 오도양계로 이제 완벽하게 정비를 하긴 합니다. 근데 이것이 조선시대만큼 팔도로 구분해가지고 모든 지역의 지방관을 파견하지는 못하고 약간의 미완성적인 지방행정제도지만 고려시대의 지방행정조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입니다. 가국가에 있었던 사실, 국가가 중요하죠. 이 국가. 옳은 걸 골라봐라 이렇게 나왔어요. 11월에 어디의 수도인 개경이죠. 개경을 수도로 하는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고려라고 아시는 것이 이제 다들 이렇게 느낌이 오죠. 게다가 팔관회라고 합니다. 팔관회. 우리나라도 예전에 전두환 시절에 무슨 뭐 국풍80일이라고 하는 국가 축제를 했는데, 이게 이제 고려시대에서 도교, 뭐 불교, 뭐 민간신앙 할 것 없이 모든 어떤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행사를 벌여요. 그래서 국가적인 축제라고 볼 수 있겠죠. 가장 큰 축제입니다. 팔관회, 고려시대입니다.
뭐 왕이 어쩌고 술과 음식을 내리고 뭐 이렇게 했다. 뭐 음악 연주도 하고 좋네요. 뭐 편안했나봐요, 그죠? 송해 상인과 섬나라, 그 고려 시대 옆에 있었던 나라죠. 아무튼 고려 시대에 있었던 사실입니다. 자, 낭만과 외등에 철이 수출되었다. 이건 변환이죠. 그러니까 사만 중에서 변환에 대한 설명이고, 토지제도로 전시과가 운영되었다. 네, 고려시대에는 이제 전시과가 운영된 적이 있죠. 좀 많죠. 그러니까 고려시대 전반기에는 이제 고려 태조가 자신을 왕으로 추대해주는 사람들한테 공신이라고 해서 이제 역분전이라고 하는 걸 줘요. 그 이후에 이제, 전시과가 그 누구예요? 저기 뭐야? 저기 경종 시절에 시정전시과가 시작되면서 이제 그 전지와 시지로 구분해가지고 이제 나눠주지 않습니까? 그거 이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될 내용이고, 사실은 이 전시과가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하나의 테마로 딱 나와줘야지 뭐 난이도가 좀 있는 시험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정도가 나오지 않고 굉장히 난이도가 낮았습니다. 아무튼 전시과 부분은 우리 2018년도에 2020인가요? 2020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을 준비하시는 지금의 현재 고2 아이들, 고3으로 올라가는 걸 대비하는 아이들, 반드시 전시과에 대한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담배를 비롯한 상품 작물 재배되었다. 이 정도 설명 나오게 되면 요거는 조선 후기로 가야 되죠. 그다음 상평통보 역시 조선 후기고요. 화폐가 많이 만들어지긴 하지만 고려시대도 그렇고 조선시대도 그렇고, 근데 전국적으로 유통된 것은 조선시대 후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이제 뜬금포가 나왔죠. 황국중앙총상이라고 해서 과거에 1898년도, 그러니까 독립협회가 만들어지고 대한제국이 만들어진 다음에 황국중앙총상이라고 하는 서울에 있는 그 한성 지역에 있는 시전상인들이 있어요. 그 한성 그 도성 안에서 나라 허가받고선 그 상행이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시전상인들이 그 안으로 막 저기 막 청나라 사람들, 일본 사람들 와가지고 막 그 장사하고 막 그러니까 상권수호 운동 전개한 적이 있거든요. 요거는 1898년도다. 그러니까 얘는 뭐 훨씬 더 뒤가 되겠죠. 지금 우리 어느 나라 하고 있었냐? 고려죠? 고려면은 지금 정답은 이제 2번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는 홀수형을 풀고 있어요. 자, 그 다음 이제 5번 문제인데, 밑줄 친 그에 대한 설명에 나올 만한 사람 나온 겁니다. 이 그림 보게 되면 이제 의천 아니면 진울 아니겠습니까? 승려들 나오는데, 승려가 시험에 나오게 되면 뭐 원효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의상, 신라시대 때. 그 다음에 이제 진울하고 의천 정도가 나와요. 보면, 화면에 나온 인물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근데 이 교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는 교관겸수 주장했대요. 교관겸수. 그 다음에 교종 중심으로 불교 통합 운동해가지고 뭐 승려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거 하고 교장을 간행했다라고 나오는데, 힌트는 뭐냐면 이 교종을 중심으로 해서 불교 통합을 운동한 거죠. 선종을 중심으로 하게 되면 진울이고, 교종을 중심으로 하면 의천이잖아요. 의천은 천태종이라고 하는 종파를 이제 창건했고요. 교관겸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교하고 뭐 저기 뭐야 그 교종적인 측면과 선종적인 측면의 것을 함께 닦아야 한다. 불교가 나눠지면 안 된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의천을 공부할 때는 진우를 반드시 비교해가지고 기억을 하고 계셔야 한다는 얘기고, 세수고개라고 하면은 이거는 그 신라시대 때 그 원광법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화랑도들한테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해가지고 5개 알려준 거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불국사 창건했다. 요것도 이제 뭐 신라시대 때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거 뭐 저기 김대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됐고요. 자, 삼국유사를 저술했다. 고려시대 후반에 이제 일연이라고 하는 승려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의천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동 천태종을 제청했다. 천태종, 의천, 천태종, 의천, 천태종 다 알지 않습니까? 진울, 조계종, 지읒, 진울, 조계종, 의천, 다 알지 않습니까? 그죠? 서경천도 운동은 이제 묘청입니다.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역시 고려시대의 중요한 승려기는 해요. 묘청이라고 하는 인물이. 정치 개입을 하니까요. 자, 이제 6번 문제 들어가 볼게요. 자, 고려의 개혁군주라고 나왔어요. 지금 땡땡왕이라고 나와 있는데, 고려 개혁군주면은 보통 이제 광종이나 공민왕 정도가 될 수 있는데, 수능이 굉장히 정직한 시험이거든요. 구멍을 2개 뚫어놨지 않습니까? 공민왕 이거. 왜 그러냐면, 너희들 그 나중에 수능 보면 알겠지만은 그 윤리와 사상이나 생활과 윤리 같은 과목 보게 되면은 철학자가 얘기하는 그림들이 나와요. 그림을 보게 되면 어떤 철학자는 머리가 벗겨져 있어요, 약간. 그리고 어떤 철학자는 머리가 이제 온전하게 있고, 그런 거 있죠? 그거 사진이랑 대비해가지고 그 비슷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수능이요, 굉장히 디테일한 신문이란다. 그 시험입니다. 아무튼, 국민왕이죠. 보죠. 확인해보죠. 반원 자주 정책이잖아요. 원나라 간섭기 때
그 저기 뭐야 뭐 충선왕 충렬왕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원나라의 부마가 된 상황 속에서 내정 간섭 받았었는데, 내정 간섭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자치를 허용하긴 했지만 그래도 많이 좀 삐리삐리했죠. 자, 반원 자주 정책을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자, 관제를 복구했다. 당시 이제 이성육부라고 하는 고려의 중앙 관제가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1부 4사로 개편됐죠. 이제 개편 축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걸 복구하고 몽골풍 금지하고, 몽골 애들처럼 살지 말라는 거잖아요 지금. 자, 2회에 뭐가 있고요. 신돈을 등용해가지고 뭐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했다. 당시에 이제 권문세족들이 토지를 막 늘려가면서 누군가가 토지를 견병해가지고 늘리게 되면 누군가는 뺏기는 거 아닙니까? 그 뺏긴 토지를 원소유주에게 돌려주는 작업들을 하는 거예요. 세금 확보하려고 하는 거죠. 권문세족의 권한을 꺾으려고도 하는 거지만, 아무튼 지금 이게 국민당의 개혁 정치 가지고 문제를 낸 거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1번에 관료전 지급하고 노구 표지했다. 이거 예전에 그 통일신라 시대 때 신문 뉴스페이퍼 있지 않습니까? 신문왕, 그 사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신문왕도 엄청나게 잘 나오니까 얘는 잘 알아놓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2번에 경복궁 중건을 위해서 당백전을 발행했다. 이거 흥선대원군이잖아요. 흥선대원군. 쌍성총관부를 공격해가지고, 쌍성총관부 뭔지 아시죠? 쌍성총관부 지역이 관할하고 있는 그 영토가 우리 교과서, 그 국사교과서 보게 되면 약간 삼각 팬티처럼 생겨가지고 나와요. 근데 그거 여러분들 그 국민왕의 개혁 정치를 설명하는 문제를 만들 때 그 지도가 굉장히 잘 나오거든요. 그 지도 선생님이 이따가 그 편집할 때 올려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답 3번이고요. 대동법을 시행해가지고 국납의 폐단을 줄였다. 요거 우리가 또 이제 이병헌 씨 아니겠습니까? 광해군. 광해군. 그 다음에 장보고의 건의를 받아들여 청해진을 설치했다. 이건 뭐 통일신라 시대 말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쉽게 3번을 정답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입니다. 다음 가상대화에 등장하는 국왕의 업적이에요. 이 왕의 업적이 이제 또 시험에 나온 거잖아요. 보통 이 정치사가 좀 많이 나왔어요, 지금 문제가. 3점이에요, 지금. 전하, 전세의 수치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바로잡아야 돼요. 라고 했는데, 앞으로는 전하가 이제 토지를 비옥한 정도에 따라 6등급으로 나누고, 비옥한 정도에 따라, 그 다음에 풍융의 정도를 9등급으로 나누어 전세를 차등있게 징수하자.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이 지금 전분 6등법, 연분 9등법을 활용해가지고 합리적으로 이제 했었던 누구예요? 바로 우리 조선의 아버지죠. 아버지? 모르겠다만 세종대왕입니다. 세종대왕 때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 날씨가 좋아가지고 풍년 들어가지고 생산량이 많이 나오게 되면 좀 많이 내고, 뭐 흉년인데 낼 게 없잖아. 그럼 조금만 내라 얘기 아니겠습니까? 상상년부터 하하년까지 연을 9개로 구분한 다음에 20도에서 4도까지 골고루 분배하는 거잖아요. 자, 아무튼 세종 시절에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종대왕 시절에 얘기를 하는 거죠. 화랑도를 정비했다. 화랑도 뭐 조선시대에 화랑 있나요? 없죠. 자, 요거는 이제 신라시대 진흥왕이고요. 자, 후삼국 통일한 사람은 이제 여기 궁예입니다. 궁예. 미안합니다. 궁예 아니고요. 왕건이에요. 선생님 그 애꾸는 때문에 너무 좀 헷갈려가지고 그런데 왕건이죠. 고려를 통일한 사람들은. 훈민정음 창제. 그렇죠. 세종대왕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일단 10,000원짜리에 계신 분이고요. 이 10,000원짜리에 이제 훈민정음 뒤에 보게 되면 막 병풍처럼 막 쓰여있나? 잘 안 봐서 모르겠는데. 자, 훈민정음 창제, 10,000원짜리 우리 세종대왕님입니다. 정답 3번이고요. 사비천도 다니. 사비는 지금의 이제 부여 지역입니다. 충남 지역 부여인데, 요 지역의 천도 이제 수도를 옮긴 사람은 백제의 이제 성왕이죠. 수원에 화성을 건설했다. 외로웠던 왕입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는 것을 이제 보죠. 뒤주에 갇혀가지고 사도세자가 죽었어요. 그래서 정조님이 이렇게 화성을 건설해가지고 아버지 묘를 갖다가 또 이장하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정답은 3번인 거죠. 자, 그다음 8번 문제 들어가 볼게요. 가에 들어갈 내용입니다. 뭔 내용인지 테마가 결정이 안 됐어요. 보죠? 책 제목이 있고 책 소개가 있어요. 이 책은 조선시대 정치가인 땡땡땡의 일생을 정리. 일단 정치가가 이름이 몇 글자라고요? 세 글자. 중종반정 이후에 정계에 진출한 누구는 중종 때 인물인가 봐요. 중종 때 중국의 여씨 향약을 향촌 사회에 보급하고자 했다. 우리나라에 이제 향약을 처음 보급한 사람이 누군지 대략 감이 오시죠? 철량과. 이게 뭐냐면 살인들이요. 자기 쪽 라인의 사람들을 많이 좀 만들기 위해 세력을 좀 확대하려고 이런 거예요. 야, 너 왕이 신하한테 야, 너 진짜 능력이 있다. 넌 괜찮은 놈인 것 같아. 야, 괜찮은 사람 너는 누구가 괜찮다고 생각하니? 라고 물어보게 되면 그 신하가 왕이시여,
제가 괜찮은 놈이라고 생각하지만 저희 동네 가게 되면 3명이나 더 있어요. 깔려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측근들을 막 끌어올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추천제도거든요. 네, 그게 혈량과입니다. 조광조. 나온 거예요, 조광조. 뭐 공은 삭제하자. 이건 뭐 할 말이 길죠. 뭐 세조 시절 저기 뭐야 중종 반정을 하는데 중종을 왕으로 올리는 사람들이 이제 공훈을 세웠다고 해가지고 많은 훈구파 세력들이 이제 거짓된 훈장들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숟가락을 올리는 거죠. 그래서 조광조가 그곳은 거짓된 훈장입니다. 위훈이니까 삭제해주세요. 라고 한 거고, 훈구파의 입장에서는 아니 훈장 받아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뭐 집도 있고 뭐 돈도 받고 해가지고 떵떵거리고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갑자기 삭제하라 그러니까 내 밥그릇 뺏어가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조광조가 유배당합니다. 아무튼 조광조예요. 자, 그러면 어딨어? 5번이죠. 살인지도의 개혁을 시도하다예요. 자, 정도전 볼까요? 정도전 새 왕조를 설계하다라고 나왔으니까 태조 이성기 시절을 얘기하시면 되겠고요. 김옥균, 추후의 김옥균이죠. 이 사람은 이제 갑신정변입니다. 자, 최치원도 역시 통일신라 시대 때 말기에 육두품이죠. 공부 많이 하셨는데 이분 당시에 이제 왕이 저희 진성여왕 그래가지고 이제 정치 잘 안 하시잖아요. 그래도 비판하면 뭐합니까? 정치를 안 하는데. 자, 4번에 지금 약간 누구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자, 최승로입니다. 최승로 시절에는 통치 체제의 정치 정비를 추구했다라고 나왔습니다. 고려 성종 때 저기죠, 인물이죠. 자, 아무튼 정답은 5번이고요. 조광조는 조선시대 중기 중종 반정 시절의 대표적인 살인입니다. 자, 그 다음 9번 문제가 뭐죠? 또 미추진 국왕의 정책입니다. 이제 정치가 또 나왔네요. 국왕. 누군지를 정리하셔야 되겠죠. 조선시대 같아요. 왜냐면, 보게 되면 어딨냐. 1742년이잖아요. 탕평비라고 나왔습니다. 이 탕평책을 처음 실시한 왕은 숙종이죠. 근데 그 뒤에 제대로 된 탕평책을 실시했다라고 평가받는 인물들은 2명이죠. 영조와 정조인데, 영조는 탕평비 건립하고요. 그 다음에 영조에 대한 설명이 또 쭉 나가다 보면 나와요. 속대전 편찬했다고 나오죠. 속대전, 법전 편찬했다. 왕권 강화하려면 법전 편찬하거든. 왜 나폴레옹 같은 사람도 그렇잖아요. 자, 아무튼 국왕 영조입니다. 영조. 관상 아니다. 사도라고 하는 영화에서 송강호 씨가 이제 열연을 했었던 영조. 자, 아무튼 모르겠습니다. 영조. 균역법 실시했다. 맞습니다. 양반에게도 군포를 걷어야 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반 평민에게 양반에게 군포를 하는 것은 이제 흥선대원 군대 후포제고, 당시에 일반 백성들이 너무 과도한 세금 납부에 시달리다 보니까 그 두피에서 한 필로 줄여지면서 나머지 부분의 부족분을 갖다가 양반한테 지주라고 해서 너는 결작을 내라 라고, 그다음 넌 선무군관이야 라고 하는 호칭을 부여한 다음에 선무군관 포를 걷게 되고 뭐 그런 거 있죠. 균역법 실시. 이게 영조입니다. 영조. 정동행성 폐지는 이제 공민왕이죠. 공민왕. 사신관 제도를 시행했다. 이건 고려의 태조 왕건이 되겠고요. 통리기무화문 설치는 너무 이제 뒤의 일이죠. 1880년에 만들어진 의정부를 대신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개혁 추진 기구로 이제 짱인 기구입니다. 자, 22담로의 왕족 파견했다. 이 왕도 이제 추억의 왕인데, 백제 시대에 이제 무령왕 아니었습니까? 무령왕릉을 내가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무령왕릉 발굴하는 그 상황을 그때 당시에 한번 되짚어보게 되면 아주 너무 화가 나는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나라 참 문화재 보호 못합니다. 자, 그 다음 10번입니다. 교사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이에요. 자, 지금 보면은 김홍도하고 신윤복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들이 나오죠. 이거 누가 봐도 김홍도 아닙니까? 신윤복은 약간 좀 이렇게 우아하게 그리고 말이죠. 김홍도의 인물이 좀 많죠. 그 안에 나오는. 아무튼 조선 후기입니다. 조선 후기의 이런 작품들인데, 시기에 대한 문제니까 학생 뭐라고 질문하는지 보겠습니다. 질문을 선생님이 하죠. 황룡사 구축목탑이 건립됐어요. 그거는 당연히 신라시대죠. 선덕여왕 시절입니다. 그 다음에 한글소설과 사설시조. 그렇죠. 한글소설. 한글이 조선 전기에 이제 반포가 되고, 그것이 전반적으로 쓰이려면 조금 시간이 오래되겠죠. 그 정도는 유추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독창적인 기법의 상감청자가 이제 고려시대에 아주 유명한 우리나라의 국보죠. 국보. 금속활자로 인쇄된 직지심체 요절. 이것도 역시 고려시대의 작품입니다. 금속활자죠.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은 벽돌 추억의 무령왕 또 나왔습니다. 이게 무령왕입니다. 이건 백제 시절이고요. 정답은 이제 아까 뭐였냐? 네, 조선 후기죠. 네, 그러면 2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자, 어때요? 지금까지 문제를 보게 되면 1번부터 10번까지 조선사까지 나와요. 그래서 선사시대부터 조선사까지 그 중간 부분 파트까지 하게 되면 10문제 맞출 수 있거든요. 그 10문제라고 하게 되면 이제 25점 아니겠습니까? 25점. 25점이 이과생들은 이제 4등급인데 25점이 4등급인데 이과생들 같은 경우에는 얼추 서울의 인서울권에서의 최저는 다 맞출 수 있는 등급이 됩니다. 문과생들은 이제 3등급 정도를 좀 노려야 되겠지만 아무튼 이 조선사까지 공부를 하겠더라도 반은 맞출 수 있다 라고 생각하셔서 제발 좀 한국사 포기하지 마세요. 이 한국사는 이 문제의 수준을 보게 되면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과 여러분들 일반 내신 시험과 비교했을 때 워낙 내신 이 수능 시험이 난이도가 떨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수박 겉핥기를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포기하지 마시고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